미래 자식 세대들한테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놈들이 다시 거꾸로 되돌린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보다는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나 어떤 길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감을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 소장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한국도 지금 2단계, 2.5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1단계로 내린다고. 확진자가 확 줄어든 건가요? 정부 이야기로는 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까지 갔다가 지금 두 자릿수 유지. 세 자리, 두 자리 하면 그 말이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99명도 세 자리고 100명도 세 자리고 99명도 두 자리고 11명도 두 자리고 애매하잖아요.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이제 15명 이내로 감소 추세가 완연하니까 완화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검사를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한동안 그것도 시끄러웠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검사를 많이 한 나라일수록 확진자가 많고, 검사를 적게 한 나라일수록 당연히 확진자가 적고, 걸려갖고 도저히 아파서 못 참은 사람은 아우 나 죽겠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렸다가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며칠 지났으면 좀 괜찮아졌네 하면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더 부지기수잖아요. 또 더군다나 무증상 같은 걸 생각하면 무증상도 검사하면은 잡히잖아요. 예전에 트럼프가 미국이 검사를 제일로 많이 해서 확진자 많더라고. 또 사실 억울한 심정도 그런 것도 면도 있죠. 실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검사를 얼마나 또 많이 해야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중국 정부가 떠들었는데 그 누가 믿나요?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제 그러려냐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국은 더 깡패 짓을 하잖아요. 아예 그냥 문에다가 못질해가지고 그냥 가둬버리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확진자가 막 늘어났다고 말했다가는 또 집안에 가실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산당의 특징이 8천만 명, 9천만 명 전국 당원 중에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지방 간부하고 중앙 간부 이래서 승진을 하잖아요. 근데 지방 간부 할 때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러니 중국 GDP 통계나 중국 통계 안 믿잖아요. 똑같은 거죠. 중국 GDP도 각 지방성들이 발표하는 GDP를 합쳐보면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에서 2배.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도 지방정부들이 우리 정부는 깨끗합니다라고 해야 안 지킬 거 아니에요. 승진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른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일수록 비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럼 문재인 정권은 어떨까?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한때 이렇게 쭉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푹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실제로 늘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한국 같은 경우는 확 줄었을 때는 하루에 뭐 1명, 2명 이런 때였잖아요. 그때도 꽁꽁 묶어놨는데 두 자릿수? 99명하고 100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좀 줄었다라고 그래서 그 전에 꽁꽁 묶어놨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두 자릿수라고 해도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 97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줄었다라고 해도 전에 뭐 한두 명, 서너 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는 거잖아요. 반대 세력에 이제 뭐 태극기 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광화문 집회나 이런 것들을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이른바 재인 상성 경찰차 이렇게 해가지고 박경차 뭐 이명박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있지 않나요?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랬을까? 작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조국 퇴진 운동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도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고 민심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조국 지지자들이 서초동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단순히 육안으로만 봐도 서초동 집회하고 이제 광화문 집회 차이가 너무나 이제 크게 대비가 되니까 그때 게임이 안 됐었는데 뭐 몇백만 명이 왔다, 뭐 서초동에 광화문에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납득을 못 하는 거죠. 동네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전철 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마트 같은데 해놓고 동네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장사 못하게 아예 그냥 꽁꽁 묶어놓고 지들 멋대로 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복지부 장관이라는 작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민주주의 화신이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도 쥐가 뭔데 그 자유를 주고 말고요. 자유는 전부 헌법에서 보장된 건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작자들이 앉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전문성도 없고 어떤 행정 능력도 없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도 없고 오로지 그냥 사기치고 꼼수 부려가지고 정권 잡아서 한 자리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 하는 짓이라는 게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온갖 놈들이 저놈들 꼼수 사기치고 가서 충성맹세해가지고 한 자리 했는데 저놈도 그러는데 내가 저놈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주변 언저리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가서 충성맹세하려고 하고 꼼수 부려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놈들도 내 자리가 위험해 하고 더욱더 그런 짓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 반대 세력들도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항해서 하려면 똑같은 놈이 돼야 되잖아요. 수준이 맞아요. 똑같은 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그런가요?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처음에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무슨 소득주도 성장해가 장하성에는 뭐네 일자리 뭐 위원장이네 위원회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모든 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말만 해놓고 다 개판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개판되니까는 슬쩍 관료들한테 완전히 떠넘겨 버렸잖아요. 간섭 안 하잖아요. 이전에는 경제부총리라는 자하고 김동연이하고 장하성이하고 막 서로 막 쌈질하고 난리 법석 쳐서 대통령이 나를 별로 보는 거야? 왜 쌈질하고 난리야? 내가 직접 챙기겠어.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아 이건 개판되는데 어차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판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물었다가는 이게 탁현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포장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이건 그냥 관련 니네들이 알아서 잘 해봐.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꼼수 부려서 해먹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태양광이네 원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어떻게 됐나요? 뭐 처음에는 투기 때려잡을 거야. 이거 내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안 좋아지니까 괜히 그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다가는 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다.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그것만인가요?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 같은 것도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교 안보 정책도 이렇게 개판이 돼 있죠. 도대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것 말고는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깨문들이 늘상 주구장창으로 한 말이 뭐였나요? 그러면 니네들 국민의힘 찍을 거야? 그런 말을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욕하면 바로 그냥 극우가 되는 거죠. 대안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았던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말라니. 그러면 대통령이란 작자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작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작자들이에요? 놀고 먹는 작자들인가요? 사기치면서 국민들 등쳐먹는 작자들인가요?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공무원이 6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9층으로 출장비를 타먹은 대안을 보니까 공공부문 주도, 소득 주도 성장, 공무원 80만 명 늘리고 저쩌고, 사회경제적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개판이 됐잖아요.
됐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빚 끌어 당겨다가 그냥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먹는 거. 선거 때나 여론 떨어지면은 퍼주기 하는 거, 지원금 주네 뭐하네 퍼주기 하는 거. 공무원들 다 눈먼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인원 빼먹고 전원 빼먹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무슨 펀드 사기까지 쳐서 걸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검찰 물갈이하고 사법법원 물갈이하고 해서 전부 지들 편으로 다 갈아치워가지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재판도 개판으로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놀란 게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라 그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뇌물을 얼마나 줬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와가지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켜서 그나마 시민사회의 일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민간 수사를 통해서 일부 언론 쪽에서 연루된 당사자들이 폭로를 해서 다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이나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그걸 틀어 막으려고 해도 뭐 이게 막아지나.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놈들이 다시 거꾸로 되돌린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전부 엉망진창으로 되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대안이 뭐냐. 그리고 내가 대안 말하고 내가 실제로 보여줄 테니까 니들 다 물러나. 문재인이나 민주당 놈들이나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놀고 먹게 펑펑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놔둘 거냐 이거예요. 놔둘 겁니까?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고 미래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개나 소나 다 엉망진창인 놈들이 앉아서 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죠? 야, 그러면은 니네들 민주당 안 찍으면 국민의힘 찍을 거야? 실제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무능력하고 잘못하는 거 너무나 잘 알겠대요. 근데 그 대안으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하는 모든 비판들은 발목 잡기식으로 비춰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오히려 여당만도 못한 야당,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노렸던 프레임이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의 틀로 프레임으로 딱 해가지고 그 안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나라가 망가지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이제 또 미중 간에 이제 핵분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하는 혼란 속에 있잖아요. 스마트 혁명이다, 4차 산업이다, 뭐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전환기적인 상황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쓰든지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쓰레기 같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두 개의 틀 속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네가 나쁘네 내가 나쁘네 네가 차악이네 최악이네 둘 다 개판이고 둘 다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쁘고 좋고 그렇게 아웅다웅 해봐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개판인데 거기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폭망하게 돼서 실제로 지금 망가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YS 정권이든 DJ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기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쪼그라드는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쭉 커졌다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나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아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가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안에서 네가 나쁘네 내가 나쁘네 그 틀에다가 딱 가둬놓고 엉터리 짓이나 하고 있고 해봐야 이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차피 둘 다 최악인데 할 게 없으니까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없다 보니 하는 소리는 매일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고 타다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나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고 무슨 이념이네 무슨 진영 논리 토착애군의 친일이네 뭐네 이런 짓거리는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한국인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온갖 문제들을 개판처럼 것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미래 자식 세대들한테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인가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 황급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둬놓고 개판친다. 그 안에서는 절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에는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나 더민당이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온갖 더러운 게 뒷거리라든지 이제 부정부패행위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고 그래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왜 검찰을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막아 법원 리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판결을 무죄로 다 해.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야기한 사람 입만 아프고 손가락만 아프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가르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틀 속에 가둬놓는 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밖에서 그냥 새로운 대안 세력을 딱 만드는 순간 문재인 정권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욕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다 물갈이 돼버려요. 물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가 됐든 부정부패 행위가 됐든 뭐 사모펀드든 뭐든 이런 거 다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할 놈들 처벌할 거고 그보다는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나 어떤 길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감을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빙빙 돌아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더 개판이 되어 왔었잖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가 개판일 줄 알았더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보다 더 개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개판이 돼요 이제 또. 더 악순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개판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한국은 여유가 없어요. 그럼 개판칠 이제 여력이 없어요. 끝나요 이제. 모든 것이 그렇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의료 문제도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것도 얼마나 처음에 사기치고 설레발 쳤는데 지금 개판 치고 있는. 교육 그래서 대학 입시 개혁한다고 설레발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 떠들어대고 결국에는 했습니까? 그냥 손 놔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 의료 파업 사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게 무슨 국민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의료 건강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료 제도 개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 비용 부담은 어떤가요? 건강보험제도 도입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행위별 수가라든지 포괄 수가라든지 이런 논란이 그 자체가 아예 그냥 쑥 들어가 버렸죠. 근데 의료 건강보험제도 이미 이제 적자로 이렇게 전락됐잖아요. 지금 대책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연금 같은 것도 어떻게 됐나요?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설레발 쳤다가 아예 그냥 덮어버렸죠. 공무원연금이 군인연금이고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고 국민연금 연금대로 그냥 개혁한다고 정권 초창기 때는 설레발 쳤다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놨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떠드는 게 뭐죠? 연금제도는 그대로 놔두면서 무슨 기본소득이네 뭐네 엉터리 같은 소리들만 떠들고 있죠. 국민들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이제 다 덮어버리고 관심사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이장자들이 지금 북한하고 빚으로 다 때려 막는 것 외에는 지금 자기들 권력 유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할 전문적 정책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정치적 리더십도 없고 하다 보니 결국에 한다는 짓거리가 조작하고 꼼수 부리고 선동해가지고 대깨문들 동원해가지고 밥그릇 나눠 먹어가면서 니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김광석 연구소가 조국이나 이런 작자들을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엄정하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펀드 사기들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동영상을 막 이렇게 하니 저놈들이 극우 성향이다. 한때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뭐 요따위 소리는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다 그러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세력이나 극우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그 프레임을 씌우고 진영으로 가두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얘네들 지금 권력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이 어쨌든 간에 바뀌게 되면은 저거 가만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박살 나는 거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의 대안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일반 국민들이 저놈들 정말 저건 아니야. 아닌데 지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데 이순신 프로젝트 같이 시민 주도의 정책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그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일본의 마츠시타 정경숙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키워서
국민들한테 제3의 대안 세력으로서 선을 보이기만 하면 굳이 문재인 죽일 놈, 뭐 민주당 죽일 놈, 뭐 국민의힘 개파하는 저놈들 또 찍을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무너져요.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무너져요. 이제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인물론이나 영웅론은 안 된다.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에요. 집단이에요. 세계 전체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고도하고 첨단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두 명의 영웅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굳이 죽일 놈 살릴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 국민의 힘을 찍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물갈이가 돼버려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정치권 물갈이는 이순신 프로젝트와 같이 시민사회 중심의 새로운 제3의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은 그걸로 그냥 다 물갈이 돼요. 실제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정말로 이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 훈련을 받고 정책 대안을 토론을 하면서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대안 세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나 나라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21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직접 참여해서 판단해 보시라라는 거. 그냥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SNS에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데 저런데 하는 말에 그냥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라 이거. 경험해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무슨 진보네 보수네 뭐 구군네 뭐 좌빨이네 뭐 수골이네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은 이미 끝났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움 해봐야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승패가 갈려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일반 시민사회에 뜻 있는 분들이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대안 세력을 직접 만들어서 하면 바꿀 수 있다 이건 나는. 이순신 프로젝트는 제 개인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봉사자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제 직업이 이제 연구하는 직업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한국 정치를 물갈이를 해야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나라를 경영해야겠다는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책 훈련을 시키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그걸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제가 무슨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을 뿐이죠.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앞으로 정말로 나가야 된다는데 공감하시는 그런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정책 훈련을 시켜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 이순신 프로젝트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